네. 지금 요르단 계곡이야. 영토병합 안 하나 보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현장은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 9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요르단 계곡에 불법 유대인 정착촌 30개랑 불법 초소 18개를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자기네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선거 전략으로 내건 거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르단 계곡이라는 거는 이 부분 전체를 뜻합니다. 이게 다 요르단 강이고 이 강의 서쪽이 서한지구인 거고 동쪽이 여기 뭐 동안이라고 부르던데 그 요르단 동안. 그리고 이게 이 전체를 지금 합병하겠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가 사해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해가 팔레스타인이랑, 그러니까 지금 점령지 팔레스타인이랑 현대 이스라엘에 걸쳐 있는데, 우리는 사해도 또 다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알고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 쪽에서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관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쪽에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르단 계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영토 병합을 한다는 게 전에 없었던 막 엄청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중동 점령사를 보면 지금 원래 이집트 시나이 반도도 점령했었고 레바논 남부도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당연히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부터 가자지구, 서한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의 시리아는 지금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레바논에서 되게 영웅적으로 투쟁을 해서 이스라엘 점령군을 쫓아냈고, 이집트는 무슨 이집트가 아랍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랑 처음으로 그 소위 평화협정이라는 거를 체결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았고요. 지금 그 평화협정을 하겠다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바레인이랑 아브라함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를 맺었죠. 지금 이스라엘이랑. 그 얘기를 이따가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마치 서한지구 요르단 계곡의 영토 병합이 중단된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마스키오트는 팔레스타인 마을인데, 이건 뭐 2월달 사진이지만 그 팔레스타인 요르단 계곡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표지판에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이렇게 보통 써 있는데, 아랍어 표식에 페인트를 칠해서 지워버리고 유대인의 시온주의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의 그 가벼운 테러부터 점령민이 뭐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심각한 테러까지도 지금 계속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테러리스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영토병합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중에 이런 발언을 대놓고 해요. 팔레스타인 집이나 농장이나 기반 시설들은 요르단 계곡의 바이러스고 영토 테러고 암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여기 로비하는 이스라엘 단체들은 이런 팔레스타인인들이나 팔레스타인 집들이 요르단 계곡에 뻗쳐져 있는 촉수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흉이 바로 트럼프가 내놓은 세기의 딜이죠. 그러니까 뭐 제 원흉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원래 항상 하던 일이고, 근데 이번에 지금 7월 달부터 당장 요르단 계곡을 먹겠다는 아이디어는 트럼프가 제시를 해줬던 겁니다. 이거를 1월 28일에 발표를 했고, 현지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2월 달에 갔을 때 요르단 계곡에 연대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요르단 계곡에서 생각보다 계획보다 좀 더 오래 체류하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스라엘 정치가들은 막 신나가지고 요르단 계곡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일부분이다 막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그 트럼프가 내놓은 중동 평화 구상안에 따른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 초록색인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요르단 계곡은 다 이스라엘 땅이 되고, 나머지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에서도 커다란 유대인 정착촌은 다 이스라엘 땅이 되고, 이렇게 뭐 다 쪼개진 서한지구는 이상한 도로를 둬가두고, 이 도로도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쓰는 건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도를 내놨고, 지금 이게 디폴트가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랑 또 많은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디폴트로 바뀐 건 거죠. 그전에는 이런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온전하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유엔이 예전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에 그 분할해줬던 그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게 국제사회 합의안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각자 내놓는 발표 그 입장들을 보면 엄청 후퇴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뭐 군사점령은 일단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제발 이 영토 병합만 중단해달라 막 이러고 있었죠. 국제사회에서. 근데 7월 1일에 불법 병합을 예정했던 게 일단 잠시 미뤄졌어요. 이거는 하지 않겠다고 취소를 한 건 아니고 그 아랍에미리트가 서한지구 요르단 계곡의 영토 병합을 우리가 막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다. 이런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일단은 중단한다. 하지만 이건 절대 멈추는 건 절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잠깐 지연될 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요르단 계곡은 서한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요. 요르단 계곡의 95%가 C 지역이에요. C 지역은 AB 1993년 그리고 95년에 오슬로 협정이라고 체결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그 당사자로 체결을 하고 그 협약에 기반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A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고 B는 이스라엘이랑 같이 하고 C는 이스라엘 군사정부가 관할한다. 이런 협정을 맺었고 이 요르단 계곡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군사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빵바구니, 우리말로는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엄청 수자원도 풍부하고 농산물이 정말 많이 나는 곳이에요. 되게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원래 일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인구만 봐도 지금은 5만 6천 명밖에 없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 지금 50년 넘는 사이에 32만 명에서 5만 6천 명으로 요르단 계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땅을 그 농사짓는 땅을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을 이스라엘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한테 뺏겼다는 뜻이에요. 그 군사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 AB 지역이 5%고 나머지가 다 C 지역에서 군사정부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군사구역이 56%나 됩니다. 자연보호구역은 그냥 자기네가 이스라엘이 땅 뺏으려고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촌이 15%나 차지하고 있고 지뢰 매설지도 1%나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르단 계곡을 여러 군데 문제적인 상황인 곳들을 방문을 하는 도중에 도로에서 마주친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정착민들이에요. 유대인 불법 정착민들이 제가 뭐 계속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점령국이 피점령국의 영토에 자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거는 제네바 협약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주시키고 그 마을을 짓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불법 정착촌이다, 불법 정착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도 제네바 협약에 가입 당사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 정착민들이 올 때 뭐 가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인데 그냥 여기 이렇게 막 정착민이 엄청 많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소풍도 하고 막 파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고 트럼프가 평화안을 갑자기 생뚱맞게 발표한 다음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빨리 이걸 실현해라. 이거 우리 마음에 전혀 안 드는데 왜냐면 헤브론이라는 이스라엘 쪽에서 뭐 되게 뭐 자기네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땅은 트럼프가 웬일인지 이스라엘로 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정착민들이 대부분 극우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평화안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정도라도 빨리 실현을 하라고 하면서 시위를 막 벌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뭐 몇 개만 꼽아보자면 대추야자 농장을 수탈하는 문제를 들 수 있어요. 대추야자가 물도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수자원 수탈의 문제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아랍 지역에서는 대추야자를 진짜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네 명절에도 뭐 명절 음식이기도 하고. 근데 그 명절이 대표적으로 라마단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요르단 계곡에서 농사짓는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이 자기네가 만든 상품에 이스라엘이라는 라벨도 붙이지만 메이드 인 서한지구 아니면은 요르단 계곡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써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팔레스타인에서 만든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심코 사는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 만든 물건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아랍에서 이렇게 돌았던 포스터고요. 이 구아바 농장에서 이거는
그 농작물이 정말 다양한데 뭐 가면은 막 배추 같은 것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여기 사시사철 계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시사철 농사 지을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계절에 가셔도 가서 농화를 하실 수 있고 저희는 구아바 나무의 가지치기를 좀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과일 행상을 이렇게 철거하는데 뭐 이거 그냥 이날의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철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람들 먹고 살려고 판매하는 부스들을 이렇게 철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응급 그 요르단 계곡이 되게 넓은데도 시설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군사정부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허가를 짓겠다는 거에 허가를 웬만하면 안 내줘요. 그래서 코로나 응급 클리닉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서 그거를 허가 안 받았다고 또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에서도 막 이스라엘이 막 응급센터 막 철거를 하고 있고요. 요르단 계곡에 있는 집도 당연히 부수는데 현대중공업의 장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대중공업 굴착기 쓰는 모습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 요르단 계곡에서 당일에 부수는 사진은 아니고 요르단 계곡 알지프틀릭이라는 곳에 사는 레일라 씨가 자기 집이 부서졌을 때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뭐 아쉽게도 그 현대중공업이 집을 부수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부수고 있는데 사진 못 찍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날의 사진은 아니고 다른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새벽에 쳐들어와서 물건을 꺼낼 시간조차 주지 않고 집을 부쉈다. 근데 사실 이거는 2018년 11월에 알지프틀릭에 사는 레일라 씨가 하신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고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다 똑같아요. 그냥 새벽에 쳐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5분 내로 나와라 그러고 집을 그냥 막 바로 부수는 거죠. 이 짓을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벌이고 있어요. 이 레일라 씨는 당시에 임신 9개월 차였다고 합니다. 이 철거를 하는 구실은 그 군사정부 산하의 민정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말로는 이거 군정이 아니다. 민간에서 통치하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민사정부의 상급기관이 그 이스라엘 국방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군사 정권인데 어쨌든 자기네는 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민정이 자기네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거부율이 99%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을 짓지 말라고 99%가 어떻게 집을 안 짓고 살겠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와가지고 허가증 없다고 그러면서 건물을 다 부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요르단 계곡 C구역에만 특화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예루살렘도 그렇고 심지어 그냥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 도시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정말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쿠르당의 지금 집권당이 리쿠드당인데 리쿠드당 정치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A지역, B지역만 있으면 된다. C지역은 우리 거다. C구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공공연하게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인종차별적이고 더 식민주의적인 발언들이 더 많지만 그 지뢰를 1% 지역에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뢰를 설치한 데다가 이렇게 되게 흉측한 표지판을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지뢰가 설치됐다. 군사 목적으로 뭐 군사 구역이 지금 요르단 계곡의 50% 이상인데 거기에 아무데나 지뢰를 매설해 놓고 남의 농지에다가 이렇게 매설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농지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양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목축하시는 분들이 양이나 염소나 기타 동물들한테 뭐 풀 뜯어 먹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아무데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지뢰를 사람들 그렇게 매설해 놓고 이 표지판도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위험하니까 어떤 분들은 지뢰를 자기가 발견하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못 가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좀 파놓고 그런데 이렇게 표식을 해놓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되게 안타까운 그 피해자분들의 사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또 하나가 또 문제인 게 지뢰를 제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거를 한 다음에 표지판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은 지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치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표지판이 있으니까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땅 주인 없구나. 아무도 접근을 안 하니까 이거는 국가 소유로 바꿀게. 그러고 자기네가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몰수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 계곡 병합을 반대하는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겠다,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막 되게 무력하고 어떡하지? 뭐 그냥 어쩔 수 없나, 그냥 기정사실화 되는 건가 싶은데, 요르단 계곡 연대라는 단체에서 되게 열심히 싸우고 계세요. 여기 뭐 홈페이지 주소 적어놨는데 홈페이지에 막 엄청 열심히 업데이트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존재가 곧 저항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께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희 팟캐스트 오늘 몇 차례 언급이 됐는데 얄라 팔레스타인 검색을 하시면 저희 요르단 계곡 다녀온 얘기도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랑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계속 소식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